자, 보시면 생명과학에서 이제 어디를 나갈 거냐면 페이지 108페이지인데요. 108페이지인데 호르몬을 들어갈 겁니다. 호르몬. 이 호르몬은 할 얘기가 참 많고,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저번 시간과 연결을 짓는다라면 일단 키워드는 누가 되냐면 항상성이 돼요. 항상성.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가 크게 생명과학은 둘로 나뉩니다. 개체 유지와 종족 유지. 그러니까 개체 유지는 내가 살아가는 거. 그 다음에 종족 유지는 자손을 계속 낳아서 우리 종족을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가 계속 살아가게 하는 건 개체 유지, 자손을 통해서 내 종족을 유지하는 건 종족 유지. 그 중에서 이제 개체 유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항상성인데, 이 항상성을 하기 위해서 관여하는 물질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얘가 호르몬이라는 아이와 앞 시간에서 배웠었던 신경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형태를 통해서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엔 신경계까지 했고, 이번에는 이제 호르몬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야 되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항상 얘기하지만 생명과학을 외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부터 버려주셔야 돼요. 어차피 외울 거야. 근데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내 몸을 이어가는지를 원리를 알고 외워주시면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런데 이 생명과학 원은 아니 모르니의 문제는 난이도가 낮은 거고, 해석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일단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아이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생성 장소하고 그 다음에 사용되어지는 그 호르몬이 기능을 수행하는 사용 장소가 다릅니다. 만들어지는 곳이 따로 있고 사용되는 곳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호르몬이 생성돼, 호르몬이 사용돼 라는 어휘보다는 다른 말로 뭐라고 쓰냐면, 사용되는 장소를 보통 우리가 기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표적 기관, 표적 세포, 표적 조직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문제상에서 기질이나 표적기관이란 말이 나오면 호르몬이 사용되어지는 곳을 얘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장소라는 같은 뜻을 이렇게 바꾸죠. 뭐라고 한다면 내분비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내분비샘이라는 어휘가 나오거든.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곳이야 라고 해서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시면 그대들은 요거를 만들어진 곳, 여긴 사용되는 곳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어집니다. 여기서 이게 호르몬은 사용 장소하고 즉 내분비샘과 기질이 다르다라는 거. 그렇다면 다르니까 당연히 여기서 만들어서 일로 보내줘야 할 거 아니야. 보내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위에 거는 잘 사용되지 않고 아래 거가 주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 뭐가 있을까? 만들어지는 곳이 있고 가는 곳이 있어. 그러면 글로 가야 된다면 가는 길이 있어야 될 것이야. 근데 우리 온몸에 다니는 길이 하나 있지? 뭐라고 불러? 그렇지, 잘하셨어요. 혈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혈관.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서 그냥 혈관을 태워보내. 넣어버려. 혈관에. 그럼 혈관을 타고 일로 오겠지. 그런 데가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고 호르몬이 가는 전용 길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분비관이라는 말을 씁니다. 분비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땀샘이나 눈물샘 이런 샘들은 다른 데 안 쓰고 그곳에만 가니까 관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외분비관, 외분비샘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는 별로 언급하지 않으니까 조심할 것, 만들어진 건 모든 호르몬은 혈관으로 이동한다는 틀렸다라는 거.
대부분이 혈관으로 다닌다라고 하면 맞는 말이다 라는 거 정도만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가 볼게. 이제 생성되는 내분비샘에서 혈관을 통해서 기질로 이동을 해요. 여기까지 됐어.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지만 좀 뭐가 문제냐면,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만들어지는 내분비샘이 있어. 혈관으로 이동을 해서 갑니다. 혈관으로 이동해서 가는데 여기에 어떤 A라고 하는 기관을 거치고 B라는 기관을 거치고 C라고 하는 기관을 거쳐서 기질에 도착했어. 그렇다면 이해만 해줘. 외우지 말고. 만들어진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이 여기서 기능을 수행하면 되겠니? 안 되겠죠. 기질에서만 해야지. 이해됐습니까? 그 호르몬이 여기저기 사용되어지는 기질에서만, 색깔펜으로 바꿀게요. 사용되어지는 기질에서만 해야지 다른 데 가서는 기능을 수행하면 안 되는 거지. 다시 써볼게. 여기서는 기능을 수행하면 아니 되고요. 여기서만 그 기능을 수행해야겠죠.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이런 말을 써요. 기질 특이성이 있다 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는 말 뜻에는 생성 장소인 내분비샘과 사용 장소인 기질이 달라서 혈관으로 이동하는 도중 다른 기관에서는 일을 하지 않다가 기질에서만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라고. 그러면 문제상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출제를 하지 않죠. 얘 하나만 툭 던지지. 던져놓고는 보기 중에 얘네들이 언급을 하면서 문장화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외우지 말고 흐름을 잘 파악해서 키워드를 사용, 내분비샘, 기질, 혈관으로, 다른 데서는 안 해, 거기서만 해. 이렇게 좀 일상적인 용어라든지 키워드만 기억을 해놓고 문제를 접하면 문제에서는 이 내용들을 어떤 식으로 어떤 문장으로 막 바꿀 거야.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그러면 글을 읽고 이해를 하고 쫓아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중학교나 고1 때까지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틀만 기억하면 문제 답인데, 이제 2학년 과정이라든지 원파트에 관련된 문제들은 이렇게 그 명칭이라든지 기능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 문장으로 이걸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된다는 거. 그래서 공부법이 달라야 돼요. 엄연하게 달라서 해석하는 연습을, 그렇게 문제를 풀다가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개념 다시 봐요. 어차피 시험 때만 안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몇 번 보다가 좀 익숙해지다가 어느 정도 시험 때가 되면 그때 외우셔도 한 개도 안 늦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면 굉장히 오래 머릿속에 남아지게 돼요. 그러면 그 오래 그 반복을 통해서 익숙해지고 이제 내신 대비할 때 확 외워버리면 되게 단단하게 기억해. 왜? 나는 단어로 기억했기 때문에 단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흐름을 파악했기 때문에 흐름이 먼저 떠올라. 근데 단어는 딱 막판에 외웠으니까 걔는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 풀 때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요.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의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내신 공부랑 수능 공부랑 내용은 같아. 근데 어떤 애는 내신을 잘 보는데 수능을 못 봐. 수능을 잘하는데 내신이 좀 약해. 수능이라는 게 모의고사. 그 이유가 공부 방법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조금 뭐랄까 시야가 좁은 친구들, 나쁘게 말하면 중등부 공부 방법을 아직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내신은 그나마 조금 쫓아가져요. 근데 킬러 문항이라든지 모의고사 풀 때는 생각보다 등급이 안 나와. 근데 어떤 애들은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애들이 종종 있어. 그 친구들은 공부법이 좀 달라요. 그쪽 공부법인 거야. 잊지 않도록 하십시다. 자, 여기까지 됐어요. 한번 살짝 끊고 다시 갈게.